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식초가요, 다른 식초들보다 월등하게 혈당이 오르는 걸 좀 예방해 준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다른 식초 아니고요, 100% 식초입니다. 식사 시간, 식사의 양, 그리고 식사의 질, 그리고 먹는 순서,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가요?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가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식사 시간, 식사의 양, 그리고 식사의 질, 그리고 먹는 순서,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3초, 2초, 1초.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엄마가 더 좋고 아빠가 더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이 4가지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먹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먹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먼저 떠먹어요. 밥을 막 먼저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국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먼저 몸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심지어 흰 쌀밥이었어요. 그렇다면 흰 쌀밥은 당지수, 그러니까 당을 높이는 속도가 아주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식사가 있는데 여기 좀 나물이 있고 샐러드가 있고 고기 반찬이 있었어요. 근데 나물 이런 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조금씩 추가해서 드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음식이 어떤 거예요? 섬유질, 단백질, 이런 것들은 위장관에 들어오면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거든요.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혈당이 몸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조금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올라가면 건강하지 못해요.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밥이 나왔을 때 밥을 먼저 떠먹는 경우, 그리고 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는 경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식사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냐, 건강하지 않을 수 있냐를 또 판가름 내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 일단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인슐린이라고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오르게 되면요,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몸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권태, 피로감, 아니면은 혈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 하고, 아니면 예민해지고, 이런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음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이 잘 쌓일 수도 있고, 다음에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간식을 먹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상황들이 당뇨라든지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이 계속 높게 되면 노화가 촉진되고, 그리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그런 단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꾸로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섬유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순서대로 먹는 식사법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양식 코스 나오는 집에 가시게 되면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빵이라든지 스파게티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식으로 적용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제육볶음을 먹는데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으로 한다,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제육볶음 같은 걸 먹을 때는요, 제육볶음 고기를 쌈에 싸서 이제 많이 먹는 거예요. 쌈을 먼저 많이 먹고 제육볶음과 함께, 그러고 나서 밥을 조금 먹게 되면 그것이 거꾸로 식사법의 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국밥이에요. 그 순댓국밥이라든지 샐러드나 쌈 자체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더기를 먼저 먹는 겁니다. 섬유질은 빠지지만 단백질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그러고 나서 국과 함께 밥을 적당량 드시면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거꾸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전에 뭐를 먹는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식사 전에 뭐를 먹는다기보다는 식사를 시작하면서 뭐를 먼저 먹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식사 시작 이렇게 됐을 때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이요, 샐러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샐러드에 사과 식초를 드레싱으로 첨가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사과 식초가요, 다른 식초들보다 월등하게 혈당이 오르는 걸 좀 예방해 준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초 아니고, 사과 맛 식초 아니고요, 사과 100% 식초입니다.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하는 그 사과 식초 드레싱을 해서 샐러드를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식전에,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 시작과 동시에 그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은 물을 한 컵 마시고 식사를 시작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그릭 요거트를 식전에 식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 가지로 통합해 버리면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되는데, 그 드레싱을 사과 식초를 넣고 그릭 요거트 좀 넣고 견과류 좀 솔솔 뿌려서 샐러드를 드시면 그게 거꾸로 식사에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식초이기 때문에 그 빨이 부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그냥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거를 원액을 입에 넣고 양치를 안 하거나 헹구지 않으면 이빨이 부식될 수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드실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드시거나, 그리고 드시고 나면 입안을 꼭 헹궈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변하나요? 일단 혈당 스파이크가 예방이 되면서요, 피로감, 소화불량, 권태감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비만과 당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샐러드를 좀 식이섬유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죠? 채소, 그리고 이제 견과류, 이런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식이섬유가 충분히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내 미생물이 아주 건강해지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면 여러모로 신체 활력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예방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얘기 좀 잠깐만 해드리자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 건강이 특별히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장이 장뇌축이라 그래서 장이 뇌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장에는 되게 여러 가지 신경총과 호르몬 분비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장과 뇌의 축이라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뇌의 건강도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이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